안녕하세요. 지구과학 온라인 수업, 마지막 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업 들어준 모든 학생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이제 교실에서 만나요. 자, 오늘은 한반도의 지질 마지막 단원이에요. 자, 네 번째 단원, 변성작용과 한반도의 변성함. 교과서는 84페이지입니다. 자, 학습 목표 보면은 첫 번째, 선캄브리아 시대 변성한 복합체로 한반도 기반한 분포와 광역 변성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생대 화성활동과 주변 퇴적암 관계로 접촉 변성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반도 지체 구조를 배웠고요. 그리고 그 전 시간에 한반도 지사를 배웠었는데, 선생님이 그 짤막한 핵심 영상 올린 거 있잖아요. 지지난 시간에 월요일날 올렸던 건데 거기 보면 한반도 암석 분포를 설명하면서 이 성캄브리아 시대의 암석은 주로 변성암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성캄브리아 시대에 만들어졌던 암석이 어떻게 변성암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중생대에는 어떤 변성암이 만들어졌는지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84쪽 스스로 생각해보기 볼게요. 자, 우리나라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는 변성암이 많이 분포한다. 이들 변성암에서는 그림과 같은 특이한 조직을 관찰할 수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경기도라고 써있는 그 막 비석 만들 때 변성암으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기서 특이한 조직이 뭘까요? 이 암석에서 발견한 친구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약간 뭐 방향성 줄무늬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뭔가 이렇게 방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방향이 느껴지죠. 자, 이런 조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자, 여러분들 변성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아, 이거 변성함의 특이한 방향이야, 특이한 줄무늬야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변성함은 원래의 암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이 변하는 걸 우리가 재결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원래의 결정이 뭔가 다른 결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때 이 열과 압력에 작용하면은 방향성이 생기는데 그 방향성을 우리가 염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변성함의 이 방향성, 뭐 줄무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방향을 우리가 염리라고 하는데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생성이 된다. 자, 이게 변성함입니다. 자, 교과서 84쪽 1번 변성작용의 종류와 변성 환경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일단 변성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암석이 생성된 환경보다 뭐더 높은 온도, 더 높은 압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만들어진 그 온도 압력 조건에서 또 다른 온도 압력 조건으로 환경이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암석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된 상태로 바뀌거든요. 그걸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새로운 형질로 이렇게 새로운 그런 결정으로 바뀌는 걸 재결정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암석이 순식간에 짠 하고 변신하는 건 아니고요. 고온고압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는 결정의 크기가 커지고 더 치밀하고 더 단단하고 이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 볼게요. 자, 이거는 지하의 온도 곡선 분포인데요. 자, 지표 부근에서부터 이렇게 B형에서부터 약 30km까지 나와 있고요. 지하 깊이 들어갈수록 압력이 상승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가로는 온도가 나와 있는데 지표면 근처는 온도가 뭐 낮고 압력도 약하죠. 그런데 지하 깊이 들어갈수록 온도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정 깊이 들어가면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는 영역까지 가죠. 그래서 지하 30km쯤 가면은 지온이 충분히 마그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나게 돼요. 자, 이때 변성 환경은 이거예요. 자, 지표 근처는 우리가 퇴적 환경이라고 하는데 온도와 압력이
작을 때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지는 조건이고, 쭉 지하 깊이 들어가면은 퇴적 환경을 벗어나서 마그마가 생성되기 전까지 이만큼이 변성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는 광역 변성 작용의 영역이고요. 그 다음 접촉 변성은 지하 깊이 들어가지 않고 압력의 증가 없이 온도만 쭉 상승했을 때 이거는 접촉 변성 환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성 환경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광역 변성은 특히 조산대에서 판이 섭입할 때, 무거운 해양판이 섭입할 때 주로 발생하겠죠. 온도와 압력이 함께 상승되는 지역이고요. 광역이란 말 뜻이 넓다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하는데, 판이 섭입하니까 굉장히 넓은 지역에서 변성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죠. 두 번째, 접촉 변성 환경은 기존에 있던 암석에 새로 마그마가 막 관입해요. 마그마는 뜨겁잖아요. 그래서 이 마그마하고 접촉한 부분이 마그마로부터 열을 공급받아요. 열만 공급받는 게 아니라 그 마그마가 포함하고 있는 그런 유체 영향을 같이 받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암석의 광물의 조성이나 조직이 바뀝니다. 재결정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요. 유체는 그 암석에 포함된 물, 쉽게 말해서 화학식을 보면은 수산화이온, OH- 이온을 갖고 있는 그런 암석들이 있는데, 그런 광물들에 의해서 물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같은 이런 휘발성 기체 같은 거, 이런 게 있어요. 특히 마그마 속에 화산가스 같은 거 여러분 들어봤죠? 화산이 분출할 때 가스가 나온다. 그런 것처럼 마그마는 원래 암석이 녹으면 마그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암석 속에 이런 기체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나 이산화탄소, 액체나 기체를 우리가 합쳐서 유체라고 하잖아요. 이런 유체가 주변에 있는 암석에 영향을 줘서 암석의 성질이 바뀌는 변성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성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리가 흔히 열과 압력만 얘기하는데, 이거 말고 열, 압력 말고 유체도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그림에서는 지금 A하고 B 두 가지 환경이 나타나는데요. 온도를 보면 A보다 B가 높아요. A는 600도 온도고 B는 900도 온도예요. 그러면은 이 그림만 보면 B가 온도가 높으니까 B가 열을 많이 받은 접촉 변성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A는 지표 근처나요. 지표 근처고요. B는 더 지하 깊은 곳이죠. 그래서 A 환경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는 마그마가 쭉 관입을 하면서 열을 A 근처에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A에 열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이 압력의 증가보다 온도의 증가. 자, 쭉 압력 증가 방향보다 온도 증가 방향이 우세한 이렇게 변성이 일어나는 거. 이런 곳이 바로 접촉 변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 해양판이 섭입할 때, 쑥 섭입할 때 지하 깊숙이 내려가면서 영향을 미치는 변화와 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 보면은 온도도 물론 상승하지만 쭉 온도가 상승할 때 깊이 쭉 내려가면서 압력도 같이 상승하죠. 이런 데가 광역 변성작용을 받는 부분이죠. 자, 교과서 84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변성 조직과 변성 정도인데요. 자, 그림은 교과서에는 85쪽에 있어요. 염리라고 하는 거, 변성함의 그런 줄무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염리는 이런 식이에요. 자, 원래 있는 기존의 암석에 뭔가 압력이 작용해요. 그럼 이 암석이 압력만 가하면 부서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초콜릿 같은 것들 냉장고에 넣은 상태에서 꺼낸 다음에 이렇게 딱 힘을 주면 막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따끈따끈한 초콜릿 막 부서지기보다 이렇게 늘어지죠. 막 휘어지고, 그런 것처럼 이 암석도 압력을 줄 때 힘만 주는 게 아니라 열과 압력을 같이 줘버리면 이게 부서지지 않고 눌립니다. 뭔가 변형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열과 압력을 더 많이 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게 압력 방향, 지금 압력은 서로 이렇게 옆에서 누르고 있잖아요. 가로 방향에. 그런데
2번과 줄무늬는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압력이 수직인 방향으로 줄무늬가 생겨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얇은 줄무늬는 편리, 그 다음에 이게 약간 줄무늬가 굵어졌죠. 얼룩말 줄무늬처럼 그런 편마, 이런 식으로 이제 줄무늬의 이름을 구별해서 불러요. 그런데 이 편리와 편마 조직 두 가지를 모두 합쳐서 변성함의 방향, 염리라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변성함의 조직 중에서 이 염리 구조, 염리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편리하고 편마 구조로 나누는데, 편리는 얇은 판상으로 배열된 염리, 얇은 줄무늬예요. 그 다음에 편마는 편리보다 두꺼운 줄무늬, 얼룩말 줄무늬처럼 줄무늬를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 편리가 가장 잘 나오는 암석은 편암, 편마 구조가 가장 잘 나오는 암석은 편마암. 네, 이 편리하고 편마 이름 따라서 그 암석 이름도 똑같아요. 그리고 이 편리가 나타나는 광물이 더 심한 압력과 열을 받으면은 그 다음 단계 재결정 작용이 일어나면서 편마 조직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편리에서 더 열과 압력을 주면 편마. 편마 조직에서 열과 더 압력을 더 많이 준다. 그러면은 마그마로 녹아버려요. 이제 더 이상 암석이 아니죠. 변성함의 종류를 이제 정리한 표인데요. 자, 여기는 빨간색 영역은 이제 접촉 변성함들인데, 뭐 셰일은 진흙이 쌓여서 생긴 그런 퇴적암이죠. 사암, 석회암은 전부 다 퇴적암들인데, 이 셰일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뭔가 이렇게 쭉 전파난 첨매한 편마암까지 바뀔 수 있는데, 접촉 변성함은 지금 열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홈패스로 바뀌어요. 쉽게 말해서 진흙으로 막 만든 도자기가 있어요. 그 도자기를 흙으로 빚었다가 그늘에서 일단 말리고 그 다음에 불감해서 한번 구워버리죠. 그러면은 흙으로 만든 그런 도자기가 전혀 다른 재질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런 컵들, 얘도 이제 흙으로 만드는데, 점토 같은 흙으로 만드는데, 불가마에 들어가기 전은 항아리 같은 뭐 그런 이제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었다면, 가마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맑은 소리, 근데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잖아요. 불로 한번 구워주는 거예요, 열로. 셰일과 홈패스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이 진흙이 열을 받아서 조직이 바뀌면 홈패스.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고 단단한 접촉 변성함 조직을 우리가 홈패스 조직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사암은 모래가 굳어진 돌인데 얘가 변성을 받으면 규암으로 바뀌는데, 이 규암은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도 규암이고 여기 있는 광역 변성 작용을 받아도 규암이에요. 요만큼 영역은 접촉 변성 그리고 광역 변성의 교집합 부분입니다.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바뀌고요. 자, 여기 있는 규암과 대리암은 사실 줄무늬가 나타나기도 해요. 대리암 줄무늬고요. 마블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줄무늬가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순수한 석회암 또는 순수한 사암으로만 이 암석이 규암과 대리암이 만들어지면은 줄무늬가 잘 안 생겨요. 자, 여러분들 줄무늬라고 생각하면은 이런 거죠. 얼룩말 줄무늬 하면 흑백 뭔가 색깔의 교차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흑 다 까만색이면 줄무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성함의 재료가 되는 이 원래 암석이 순수한 모래 또는 순수한 석회질 성분이면은 얘가 변성함으로 딱 바뀌었을 때 줄무늬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줄무늬가 만들어지려면은 뭔가 압력이 작용을 해야 돼요. 압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줄무늬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암의 얘가 접촉 변성만 받아서 압력이 크게 작용하지 않고 열만 많이 작용하면 대리암으로 딱 바뀌었을 때 줄무늬가 뚜렷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역변성암. 자, 셰일이 광역변성을 받으면은 단계적으로 전파암, 첨매암, 편암, 편마암으로 바뀝니다. 자, 이 변신 과정.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이제 접촉 변성 작용인데요.
마그마가 지금 관입을 했어요. 원래 지층에 셰일, 석회암, 사암, 또 셰일이 있네요. 이런 지층이 있는데 마그마가 쭉 관입을 하면은 이 마그마의 열에 의해서 셰일이 변성작용을 받겠죠. 홈페스로, 석회암은 대리암으로, 사암은 규암으로. 얘들은 접촉 변성작용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셰일 같은 경우는 접촉 변성작용을 받으면은 조직의 침이라고 단단해지는 홈페스로 바뀌지만 열과 압력을 같이 받을 때는 전파암, 편암, 편마암, 여기 천매암은 빠졌네요. 자,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 화강암과 현무암 같은 것도 열과 압력을 받으면 바뀌어요. 화강암은 이렇게 편마암으로 바뀌고요. 현무암은 막 녹색 편암, 더 변성을 받으면 각섬암 이런 암석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화강암도 편마암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마암, 여기도 편마암이 있죠. 셰일도 편마암으로 바뀌는데 화강암도 편마암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편마암은 거의 변성암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셰일의 그 변성작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셰일은 이게 지금 점토가 쌓여서 이렇게 지금 층리 방향이 이렇게 보여요. 자, 원래 이게 가로 방향이었는데 암석이 조금 한 페이지 안에 암석 여러 개 넣다 보니까 공간이 좁아서 선생님이 45도씩 바꾼 겁니다. 이 셰일이 열로 한번 구워지면은 자, 접촉 변성 받으면 이렇게 홈펠스 조직. 셰일보다는 훨씬 더 치밀하고 단단해요. 이 셰일은 망치로 딱 내려치면은 이렇게 이 층리면으로 이렇게 잘 부서지거든요. 근데 홈펠스는 정말 땅땅거리면서 잘 안 부서져요. 더 단단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광역 변성을 받으면요, 얘가 전파남으로 바뀌어요. 전파남은 일단 변성작용을 한번 받은 겁니다. 얘가 점토인데 판이 이렇게 하나하나 쌓인 것처럼 생긴 그런 점토 재질 돌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전파남도 망치로 막 내려치면은 좀 부서지거든요. 이 옆니 방향으로. 자, 셰일은 퇴적암이니까 이 방향을 우리가 층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변성암이에요. 변성암의 방향은 옆니가 되는 거죠. 이 옆니 방향으로 이제도 부서집니다. 그런데 이 전파남이 열과 압력을 더 많이 받으면 아까 봤던 천매암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좀 더 단단해져요. 그리고 열과 압력을 더 받으면 편암으로 바뀌어요. 편암은 여기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이제 서서히 보이죠. 줄무늬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더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편맘 완전히 흑백 무늬가 뚜렷하게 더 굵게 보이죠. 자, 이 편맘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삼겹살 그 고깃집에 있는 삼겹살 큰 거 흑백으로 사진 찍으면 이 편마음과 흡사하다. 이렇게 네 아주 맛있는 돌이에요. 자, 광역변성암입니다. 자, 그리고 변성작용을 조금 더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암석의 조직하고 변성 정도하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지체 구조 할 때 우리가 그 충돌대 얘기하면서 남정석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여기 있는 남정석, 홍주석, 규선석은 화학식이 같아요. 흑연과 다이아몬드 관계랑 비슷해요. 같은 화학식인데 결정 구조는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온도 압력 조건에 의해서 압력이 좀 낮고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은 홍주석, 압력과 온도가 많이 높아지면은 규선석, 온도는 조금 낮은데 압력이 높아지면 남정석, 이런 식으로 세 가지 형태의 광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 변성 작용을 받아서 열이 조금 많이 작용하면 온도가 좀 높아지면은 주로 홍주석이나 규선석이 많이 발견되고요. 압력이 많이 작용할 때 쭉 압력이 높아지면 남정석과 규선석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이 남정석만 많이 나온다. 그럼 여기는 열은 작용을 많이 안 했어. 압력은 작용을 많이 했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거죠. 홍주석이 많이 발견된다. 그럼 홍주석은 여기 온도는 좀 높아졌어.
온도가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뭐 온도는 좀 높고 압력은 좀 낮은 조건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변성 그런 상태를 또는 변성 환경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 86페이지 탐구 같이 볼게요. 한반도의 변성작용 나와 있습니다. 자, 탐구인데요. 다음은 한반도 성칸불했을 때 변성함. 자, 왼쪽에 있는 변성함 분포. 한반도 전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북부지방 남림 6개, 그 다음에 중부지방의 경기 6개, 남부지방의 영남 6개를 중심으로 변성압류가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자, 중생대 화성암 분포예요. 중생대 화성암은 크게 두 번의 화성암의 관입이 있었어요. 대보 조선운동에 의한 대보 화강암. 자, 요 라인이 이제 남한에서 가장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동해 쪽은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살짝 시옷자로 갈라진 거. 요 사이 요 부분이 충청남도 남포 부분, 여기 대동누춘군이 있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이렇게 대보화강암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고요. 불국사화강암은 여기 경주지방 근처 이쪽을 중심으로 불국사 화강암이 남부지방에 좀 많이 있고, 물론 이쪽에도 약간 나타나긴 하죠. 이런 식으로 화강암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생대 시기는 격렬한 지각변동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이 변성암을 보면 주로 암석은 편마암, 편암, 그리고 규암, 사암이 변한 암석이죠. 이런 암석들이 많이 있고요. 조직을 보면은 편리하고 편마 조직이 잘 나타나요. 여기 보면 밑에 있는 그림에 줄무늬 잘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뚜렷한 줄무늬를 볼 수 있으면 이 정도는 편마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변성암 분포 지역이 북북동 남남서 방향인데, 요런 이제 방향성 우리가 좀 띄고 있죠. 영남 육계 방향이라고도 이제 뭐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중생대 화성암은 자, 우리가 이제 마그마가 이제 관입을 했는데, 암석은 이제 뭐 화강암에 관입이 있었다. 마그마가 관입했는데 지표로 뭐 분출한 아이는 화산암이 되지만 땅속에서 굳어지면 심성암 계열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화강암이 될 수도 있고요. 주변에는 이암이 뭐 많이 있고 홈패스도 있다. 이암은 점토가 쌓인 거. 셰일과 뭐 거의 비슷한 성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홈패스 같은 경우는 셰일이 뭐 변성작용을 받은 건데, 화강암이 관입할 때 뭐 변성을 받았겠죠. 네. 그리고 화강암과 이암 경계부의 홈패스. 자, 화강암, 그럼 이암은 셰일과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암 같은 아이들이 화강암에 의해서 열을 받으면은 뭐 홈패스 조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뭐 화강암류의 분포도 북동 남서 방향인데, 이런 방향. 자, 여기 있는 대부 화강암 방향. 자, 이게 이제 충돌대 방향과 비슷한 방향이죠. 그리고 동해안과 남부지방에도 곳곳에 나타난다. 이런 동해지방에도 많이 있고요. 남부지방에도 이제 불국사 화강암 같은 게 이제 많이 보이죠. 제가 결과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성칸브리아 시대 변성암하고 중생대 화성암 주변에 나타나는 변성암은 각각 어떤 변성작용을 받았는지 한번 설명을 해보자. 네. 일단 성칸브리아 시대 변성암은 편리, 또 편마 조직이 발달했으니까 광역 변성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성칸브리아 시대 변성암은 뭔가 판가판이 과거에 충돌하면서 생긴 그런 변성작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생대 화성암은 이 주변에 홈패스 이암이 나타나요. 뭐 이암도 있고 홈패스도 나타나고, 이 홈패스는 특히 접촉 변성 작용을 받을 때 만들어지니까 중생대는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서 접촉 변성이 더 우세했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성칸브리아 시대는 광역 변성,
중생되는 접촉 변성. 결과령의 두 번째. 이 두 변성한 분포 지역을 볼 때 이들은 각각 어떤 지체구조구에 포함되어 있는지 토의해보자. 자, 성캄브리아 시대 변성함은 이제 육괴들, 뭐 낭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 이 육괴는 지체구조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오래된 그런 암석들이에요. 뭐 10억 년, 20억 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지각 변동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 지각 변동 중에 한가판이 서로 충돌하는 섭입대 근처에 있는 이런 광역 변성 작용을 이제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대 화성암, 그다음 주변 암석은 보면은 자 아까 이암이 변성을 받아서 뭐 홈패스로 바뀌었잖아요. 뭔가 퇴저감이 생성되는 그런 지역. 그래서 이제 뭐 육괴와 육괴 뭐 중간에 뭐 이런 지역일 수도 있고요. 뭐 분지 근처 그리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영남육괴 중간에도 분포하지만 주로 이제 화성암의 이제 그런 분포적을 보면은 변성암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북부지방부터 남부지방까지 뭐 골고루 나타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화성암이 관입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퇴저감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뭐 여러 암석들을 변성을 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한반도에 있는 변성암 분포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얘기할게요. 일단 광역 변성 작용을 받은 시기는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할 수 있고 낭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중생대에도 뭐 송림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 송림조산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대보조산운동. 자, 이런 지각변동에 의해서 조산운동이니까 판가판이 충돌했으니까 당연히 광역변성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접촉변성작용은 이 대보조산운동 시기에 대보화강암이 많이 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국사 변동 시기에 불국사 화강암이 관입을 하면서 이때는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접촉변성작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시대별로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변성암 몇 가지만 이제 얘기를 할게요. 경기 육계 부분에 대의작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자, 이거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여기 인천 앞바다 여기 있는 섬이에요. 대의작도. 그 다음에 경기 육계 백령도. 자, 여기 있는 섬들이죠. 자, 이 경기 육계인데 이 대의작도 같은 경우는 이제 편마음이 이제 존재하는데 나이가 약 25억 년 전. 이때 생성이 됐다고 합니다. 한반도에서 발견되는 가장 오래된 암석. 한반도의 경기 육계는 나이가 25억 년 정도 된 그런 뭐 땅덩어리다라고 볼 수 있고요. 백령도에 있는 편마음도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영남육괴, 영남육괴에 있는 편마음 같은 경우도 보통 대략 18억에서 20억 년. 그래서 와, 이 영남육괴는 쭉 연결돼서 낭림육괴하고 같이 연결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육괴들은 나이가 20억 살 정도는 됐겠구나.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에 뭐 수많은 변화를 거쳐서 변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고생대 말, 중생대 초 한 3억 년 전쯤에 이제 송림 변동이 나타납니다. 뭐 3억 년 전에서 2억 5천만 년 전쯤 이때가 중생대 말, 고생대 말, 중생대 초인데 이 송림 변동이 나타나면서 조선 노충군에 쌓였던 대리암이라든지 또는 뭐 평안노충군에 있는 천매암, 편암, 옥천대에 있는 전파암, 천매암, 편암 이런 아이들이 이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리암 같은 경우는 접촉 변성으로도 생길 수 있지만 광역 변성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천매암, 편암 뭐 이런 아이들은 전부 다 광역 변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암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송림 변동에 의해서 광역 변성을 받았구나. 그리고 뭐 지층에 횡압력이 작용하면서 습곡이나 단층, 이때 단층은 역단층이겠죠. 횡압력에 의한 역단층 같은 게 같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런 것들, 습곡이나 단층이 발견이 됩니다. 임진강대에서는 남정석
편암. 편암은 편암인데 남정석, 고압 환경에서 발견되는 남정석 편암이 발견되니까 여기도 압력에 작용하는 광역변성작용 지역이야.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충남 홍성에서는 여기는 이제 우리 충돌대라고도 이제 얘기했었잖아요.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되는 지역. 여기도 고압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고철질 변성암이 발견이 된다. 이렇게 속림변동 시기에는 광역변성작용이 우세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생대 중기하고 말기로 가면은 대보조선 운동과 이제 불국사 변동이 나타나는데 얘는 마그마의 관입이에요. 그래서 마그마가 관입하면서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마그마가 관입이 일어나죠. 그래서 특정 지역에 이제 좀 집중이 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데는 이제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반도 전체에 접촉 변성 작용을 일으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한반도의 변성작용, 변성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자기평가하기 두 문제. 문제 쉽죠? 첫 번째, 변성작용을 일으키는 요인. 두 가지만 얘기하면은 아까 우리 세 가지 얘기했었는데, 유체 빼고 두 가지 얘기해라 하면은 열과 압력의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2번, 고온의 마그마와 접촉해서 일어나는 변성작용은 접촉 변성작용입니다. 네, 지난 뭐 한 달 이상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까지 들어준 여러분들 수고했고요. 다음 단원은 이제 해수의 운동과 순환이에요.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의 앞부분이 우리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포함이 되거든요. 큰 4단원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해수의 운동과 순환 단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만나요. 안녕.